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오늘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이 주말이기 때문에 파이 관련 새로운 업데이트 뉴스는 없는 상태이고요. 매우 조용한 분위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파이 업데이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파이 내부 이 생태계가 전체가 조용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 유저들에게는 보이지 않겠지만 코어팀 내부적으로는 지금 수많은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7월과 8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어떤 파이 업데이트를 언급을 해드렸고 그 각각의 업데이트들, 수정사항들이 어떤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데이트들은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어온 코어팀과 메가모드들, 모더들, 커뮤니티 개발자들의 회의 내용을 수집을 하고 체킹을 해서 영상 내용으로 만들게 되었고요. 물론 이 정보들이 왜곡이 되지 않도록 보고 듣고 확인한 그대로를 지금 영상에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였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이런 업데이트들의 날짜나 방향은 조금씩 틀려질 수 있다는 부분 먼저 인지를 해주시고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미성년자 KYC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KYC 관련해서는 7월만 하더라도 어떤 솔루션이 나오는 것이 쉽지는 않다, 여러 검토를 진행하겠다, 이런 코어팀의 메시지가 나왔었고요. 또 이 메시지는 메가모드와 모드를 통해서 커뮤니티에 공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KYC 유예 기간이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고, 미성년자 계정에도 이 KYC 유예 기간 타이머가 표시가 되어지고 시간이 현재 흐르고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코어팀이나 모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KYC를 절대 미리 신청하지 말고 코어팀에서 어떠한 솔루션이 나오는지를 기다려봐라, 이런 이제 공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7월 말에는 코어팀 IHM을 통해서 미성년자 KYC는 현재 시스템에 필요한 데이터와 생년월일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도 타이머를 중지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구축이 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 KYC 신청을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공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이 나온 그 질문을 먼저 보면요,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이미 실행 중인데 몇 달 후나 내년 초에 18세가 되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KYC를 할 수 있냐, 라는 모두의 질문에 나온 답변이었기 때문에 만 18세가 곧 다 되어가는 그런 미성년자만 이 솔루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메가모드에 따르면요, 미성년자 KYC를 설명하는 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가능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불가능합니다. 관련 국가의 모든 법률을 변호사가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파이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3세이며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암호화폐와 연령 제한에 관한 현재 법률을 확인하신 다음 파이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어린이 섹션을 주의 깊게 읽어보고 약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파이오니어는 자신의 기기에서 직접 채굴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국제법은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변호사들이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파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어린이 이 섹션을 보면요, 우리의 서비스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로부터 개인정보를 고의로 수집하지 않습니다.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16세 미만의 어린이로부터 부모의 인증된 동의를 받지 않고 직접 정보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우리는 그 정보를 해당 어린이에게 사이트를 사용할 수 없음을 알리기 위해서만 사용하고 이후 그 정보를 삭제할 것입니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커뮤니티를 보면요, 13세부터라는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16세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17세나 18세에 매우 가까운 그런 연령층을 얘기하는 지금 유저들도 지금 상당히 많은데요. 미성년자 KYC가 몇 세부터 가능할까? 정말 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현재까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제공이 되어지고 있질 않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 외부적으로 알려진 업데이트는 여기까지고요. 이 부분도 코어팀의 공지를 기다려보는 일만 남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업데이트로는요, 지갑 생성 오류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지난 6월과 7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지갑 생성 오류였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완성을 하려고 해도 새로운 지갑 생성 기능이 작동을 하지는 않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는데, 이것은 6월 초 코어팀에 의해서도 파이 지갑 생성 오류 문제에 대해서 현재 작업 중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커뮤니티에게 이야기가 공유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7월이 되어도 이 부분이 수정이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커뮤니티 담당인 코어팀 멤버 셰리 오렌지는 이 지갑 생성 오류 수정이 생각보다 복잡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갑 생성 오류 수정은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 커뮤니티 개발자들이 공유를 해 주었는데요. 바로 파이테스트넷의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 혼잡 문제로 지갑 생성이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파이 지갑을 생성을 하면요, 파이테스트넷에서 먼저 지갑이 생성이 되고 마이그레이션 시 메인넷 지갑으로 활성화가 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어팀에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넷 자체를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 이 부분을 이제 공유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8월 7일에 새롭게 이 파이 지갑이 수정이 되었고 지갑 생성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코어팀이 알려주었고요. 물론 8월 7일 당시 수많은 유저들이 이 지갑을 생성을 신청을 하게 되면서 또 일부 유저들은 또다시 지갑 생성에 일시적인 오류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거의 모든 유저들이 큰 불편함 없이 지갑 생성이 가능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새로 파이 지갑을 만드셔야 되는 경우 새로운 지갑 생성하는 법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체크리스트로 가셔서 3번을 먼저 탭하시고요. 새로운 지갑을 생성하기를 아래를 탭하시면은 새로운 비밀 구절 24개 영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밀 구절을 안전한 곳에 소중하게 복사를 하시고요. 여러 곳에 분산 저장을 하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지갑을 생성하셔서 체크리스트 3번을 완료하셨다면은 이번엔 체크리스트 6번에 보라색 불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 6번에 서명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24시간 후에 서명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24시간을 기다리셨다가 다시 6번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서명란이 나오는데, 여기 약관을 다 해석해서 읽어보셔도 되고요. 가장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동의 버튼이 나옵니다. 동의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 만든 24개 영단어 비밀 구절을 여기 다시 한번 확인차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확히 입력을 하셨다면 이 체크리스트 6번도 녹색으로 다시 이제 완료가 되고요. 이번에 등록된 새로운 지갑이 마이그레이션 대기줄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마이그레이션부터는 이 새로운 지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업데이트로는 이 라이브니스 체크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KYC를 통과를 하고 마이그레이션 대기 중인 유저들에게까지 라이브니스 검사가 지속적으로 뜨는 경우에 대해서 최근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8월 초에 코어팀과 모두와의 행아웃 세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코어팀은 이것은 버그가 아닌 무작위 테스팅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라이브니스 검사는 KYC 통과, 그리고 검증자 신청 단계,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신청 단계 총 3단계 모두 적용이 되고 있으며 무작위로 지속적으로 보내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운이 좋지 않은 경우는 한 명이 정말 여러 번 라이브니스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모두 수행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계정이나 KYC 등을 우회하려고 시도하는 계정들이 상당히 많은 만큼 이 라이브니스의 패턴이나 계획을 알려줄 수는 없다, 또 이런 부분을 우회하는 기술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검사가 랜덤성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라이브니스 테스트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에도 임시 KYC 통과자를 통과시키기 위한 이유도 함께 있음을 짧게 언급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업데이트로는요, 이 KYC 마이그레이션 유예 기간을 알려주는 타이머, 이 파이 앱에서 작동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버그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코어팀에서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현재 모드들을 통해서 여러 버그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타이머는 시간이 지속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고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직접 완성을 해야 되는 단계, 즉 KYC나 마이그레이션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유저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타이머의 시간이 흐르게 되고요. 시스템적인 이유로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은 공정성을 위해서 타이머 시간이 일시적으로 멈춰지게 됩니다. 하지만은 제 댓글에서도 많이 확인을 할 수 있듯이 몇 가지 이유로 해서 타이머가 작동을 멈춰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흐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코어팀에 계속 보고가 되고 있었고요. 7월 말에는 코어팀 iHateJam이 직접 모두와의 이 미팅에서 타이머의 시간이 지속적으로 흐르는 경우, 체크리스트와 KYC 앱이 동기화가 되지 않는 경우 생기는 버그의 일종이며 이 부분도 코어팀이 수정 중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7일에는 이 유예기간 정보창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시키고 버그 수정을 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모든 버그가 수정이 된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 하나씩 이 버그 솔루션이 제공이 되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업데이트로는 이 파이어사이드, 코어팀에서 직접 개발하고 있는 파이 소셜 앱이죠. 버전 2.0 분산형 모더레이션 기능의 소프트 런치가 이번 주에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일 정도에 출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파이어사이드 앱이 컨텐츠가 너무 쉽게 삭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었고, 저뿐만이 아니고 각국에 있는 파이 인플루언서들은 오픈 메인넷 이전에 이런 부분이 수정이 꼭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파이어사이드는 KYC나 마이그레이션과 같은 중요 기능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지만은 파이의 모든 커뮤니티 이벤트를 도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코어팀 소셜 앱이기도 하고요. 파이의 메인 화면과 통합돼서 이용이 되어지고 있는 파이 생태계 앱의 간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KYC나 마이그레이션의 수정이나 개선 사항도 중요한 만큼 파이 커뮤니티를 성장시키고 그들의 파이 앱 참여도를 올리는 것 또한 동시적으로 중요하기에 현재는 파이어사이드의 더 나은 기능 출시가 필수적이다,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번 주 안으로 다시 출시가 되면은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업데이트로는 파이 KYC 1300만 돌파, 마이그레이션 수치 600만 돌파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졌죠. 우리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KYC 경우 1500만을 달성을 해줘야 되고, 마이그레이션은 1000만을 돌파를 해줘야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 코어팀에서 이런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치에 조금 민감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KYC 같은 경우는 약 85% 이상 목표치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온체인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한데, 현재까지는 목표치의 60% 정도만 지금 달성을 했기 때문에 과연 올해 안으로 1000만 돌파 가능할까 걱정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도 코어팀은 이 진전 속도는 선형적으로 나가지 않으며 역사적으로 가속화가 되어 왔다라는 부분을 다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러 조건이 맞을 수 있다면 우리가 예상한 수치보다 더 빠르게 KYC나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기도 했고요. 또 중요한 건 정말 이 오픈 메인넷 전환 시점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 1000만 달성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800만이나 900만 달성만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하지 않을까.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전체적인 흐름이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업데이트로는요, 노드 이슈가 있었죠. 지난 4월에 노드 0.49 버전 출시 때 코어팀에서는 이 노드 보너스를 부정하게 받은 파이오니어들을 확인하려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서도 지난 4월에 이 부분을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8월 초에 기본 채굴 속도를 발표를 하면서 코어팀에서는 또 다른 공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노드 설치를 공유한 파이오니어에 대한 보상이 제거됨에 따라 기본 채굴 속도가 크게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본 채굴 속도의 추가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다. 파이오니어들이 채굴하기에 좋은 시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공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노드 보상을 얻은 대량의 파이코인이 시장으로 흘러나오지 못하게 이것을 다 회수를 해서 대신 이것을 채굴풀로 돌려보내서 채굴 속도를 높여서 정상적으로 채굴한 유저에게 다시 재분배를 해준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파이 가치를 안정시키는데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기간에 파이 온체인 락업을 하는 유저들에게도 심리적으로 큰 보상을 주는 그런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간에 온체인 락업을 최대치로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파이코인 양을 P2P 거래를 해서 획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이 반복이 되면요, 파이 생태계도 활성화가 될 수가 있고 또 유통 물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파이 가치를 안정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업데이트 사항을 한번 보자면요, 2차 마이그레이션 얘기도 잠시 해봐야겠는데요. 이 또한 7월 초에 코어팀과 모더의 행아웃 세션이 있었고 여기서 간단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모더들이 2차 마이그레이션의 이 시점, 타이밍을 묻는 질문이 있었고요. 여기에 코어팀의 셰리 오렌지는 2차 마이그레이션은 곧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물론 곧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이 시점이 언제일까? 이건 현재 지금 많은 모더들이 다른 추측을 내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모더님들이 현재 올해 말 정도이지 않을까, 아니면 오픈 메인넷 바로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들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 코어팀과 모더의 대화를 보면요, 코어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유저는 1차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받겠지만 동시적으로 1차 마이그레이션을 이미 받았던 사람은 2차 마이그레이션을 받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처럼 1차 마이그레이션을 모두 다 한 번에 끝낸 다음에 한참 지나서 이제 2차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우리 예상보다 조금 이른 타이밍에 2차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래서 당시 이 행아웃 미팅에 있었던 몇몇 모더들도 2차 마그가 본인들 예상외로 빠르게
진행이 될 듯한 그런 대화가 나왔기 때문에 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팀에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당시 코어팀 멤버 셰리 오렌지는 확신한다라는 언급을 해서 2차 마이그레이션의 일정도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매우 먼 훗날은 아닐 것이다. 올해 말이 될 수도 있고 오픈 메인에 바로 전후가 될 수도 있고 멀지 않은 시기에 시작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있었던 중요 파이 업데이트들을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해보았고요. 여러분들도 이 정도의 타임라인을 좀 이해를 하고 있으셔도 최근 파이코어 팀에서 어떤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좀 파악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